네, 오늘 장 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양시장이 모두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이라도 줄인 상태로 끝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혼조와 랠리 경계감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3.3포인트 하락한 2028.34포인트로 개장했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시총 상위 종목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5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통신주들도 하락세를 보였죠. 반면 부산가스가 최대 주주인 SK E&S의 공개 매수로 급등했고 대주주 지분 매각 결정에 LIG 손해보험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룹 재무구조 개편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동부 C&I 역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14.39포인트 하락한 2017.2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2,500억 원 규모의 강한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며 흐름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곧 순매도로 돌아섰죠.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125억 원,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며 낙폭을 방어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며 3거래일째 내림세를 이어갔죠. 시젠이 급등하고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 1%에서 2%대에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와 SK 브로드밴드 등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1.32포인트 하락한 504.18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반전한 하루였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고요.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122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은 144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내린 1,055원 40전에 개장했습니다. 최근 환율이 일방적인 하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당국은 개입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저점 붕괴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환율이 더욱 밀렸다간 자칫 달러당 1,000원 선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제닛 옐런 차기 미국 연준 의장 지명자가 양적 완화 옹호 발언을 했지만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50전 상승한 1,057원 9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당국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동향에 따라 환율의 연저점 붕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 김해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김선일 멘트의 목표 달성 현황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가뿐하게 올라와 있죠. 많게는 15%까지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윈스테크넷 등 8%를 넘나드는 그런 높은 수익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하림과 삼진제약 최근에 추천을 받아서 하림이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이 현재로서는 됐군요. 20%를 넘었습니다. 자, 김선일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장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2020도 지키지 못한 흐름 2017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그 코스닥은요 505포인트 깨고 내려가면서 504포인트까지 흘러내렸는데요. 확실히 조금 지수 부분에 있어서요 조금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외인들도 오늘 1,444억 원을 던져주면서 또 한 번 장을 흔들었습니다. 자, 기관들은 매수가 좀 들어와 줬는데 오늘 투신권이 800억 이상 나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자, 모든 궁금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뭐 코덱스, 레버리지 어떻습니까? 인버스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제 종목 중 상담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질문이든지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바로바로 상담해 드릴 겁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서요 제가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한 부분은요 항상 다음날 오전 늦어도 한 12시경에는 다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요. 그러니까요 걱정 마시고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 모멘텀 부재 어디 갔냐? 지금 갑자기 시장이 잠깐 올라간 싶었는데 또 왜 그렇게 오늘 장에서 밀리는지 정말 답답하다. 4일째 상승이었는데요. 오늘 싹 꺾여버리네요. 자, 이 시장에 대한 해답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 잠깐 말씀드려보자면요. 환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환율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지금 환율이 1,050원대 흐름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환율은요, 1,000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네. 분명히요, 1,000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 쪽이 아니고요, 좀 더 하락 쪽입니다. 그럼 뭐, 기업의 타격 하지만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손해 구간. 그래서 조금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그래도 조금은 강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시장은 또 어떻게 4분기 소비 시즌에 맞춰서 상승을 가지고 올 겁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경기 민감주들은 IT나 자동차 관련주들은 또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겠지만서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원자재를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놓치지 마시고서 잘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업률 옐런 차기 예정 얘기했습니다. 거의 6%대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내년 뭐 여름 정도까지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런 포인트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바로 오늘 수급 100점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금융, 롯데케미칼, 한국항공우주, 메일유업,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 가지고 나오기 전에 제가 이미 뭐 여러 번 금융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했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다고 제가 의견까지 드렸었죠. 그때 이제 할인을 제가 추천드려서 수익을 잘 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의 지금 차트 흐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금 빠지는 듯 싶었는데 다시 크게 상승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V자형 반등을 크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수급은 오늘 어땠을까요? 오늘 수급 보겠습니다. 자, 우리금융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이요. 29만 주, 거의 30만 주 가까운 매수량 보여줬고요. 기관들 4일째 순매수 강합니다. 연기금 계속 강하고요. 연기금이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몇 주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가까이 보세요. 230만 주를 연기금이 한 달 동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최근에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은행주 아직 좋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요즘 이 종목이 조금 잘 가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입니다. 1.3%. 이거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쵸? 더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외인 기간 연속 순매수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인 3일째고요. 기관들 지금 꾸준하게 5일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네요. 정말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신권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포인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역시나 화학주 지금 내년 실적 성장을 가지고서 주가 탄력적으로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뚫고서 갈 수 있는 가능성 매우 큽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시고요. 좀 더 긍정적인 가격대 형성할 것 같으니까요. 홀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이 이름을 조금 올렸네요. 한국항공우주는요,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자체를 살펴보자면은, 막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장세를 뚫고 가는 포인트가 좀 눈에 띈다는 거죠. 자, 일단 차트 볼게요. 이 박스권 흐름에서 거의 한 달째입니다. 오늘 약간 그 흐름을 이탈하고자, 뚫고자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이 좀 강해야 돼요. 자, 역시나 수급이 좀 강했네요. 요 포인트 눈에 띕니다. 지금 외인들이 4일째고요. 기간이 이틀째인데 기간과 외인들이 매수한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그냥 싸그리 개인들 물량을 최근에 잡아줍니다. 요 포인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박스권을 내가 지금 뚫고 갈 테니까 잘 따라와라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약간의 오늘 시장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시장이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이런 약간의 조금 정리하는 물량도 사라지면서 아마 내일장부터는 또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요거 봐드리겠습니다. 882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이버 보내주셨습니다. 네이버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57만 9천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가 정말 요즘 잘 가고 있죠. 지금 수익이 한 10% 가까이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고민이 될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매도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정말 좋아요. 그렇죠?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 트위터가 지금 주가가 예상보다 잘 버텨줍니다. 그렇죠? 그 영향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주가는 볼 때요. 분명히 실적은 꾸준하게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매도 시점. 확실하게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수급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지금 보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가던 연기금들이 최근에 매도세가 좀 잡혀요. 기관들 5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외인들이 좀 받쳐줍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개인들이 다 털고 나가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매도를 조금은 고민해놔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비중이 20%인데요. 10%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절반 정도를 팔자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63만 원인데 내일장에는 뭐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만 정리를 하신다면은 괜찮다.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60만 원 깨질 때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나가는 전략을 제가 취해드릴게요. 21선 보고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이 지금 아주 중국 관련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21선 위로 잘 올라탔습니다.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을 볼게요. 자, 메일유업 수급입니다. 지금 외인들이요. 7,700주 기간이 12,000주. 그러니까 이 수량은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기관들이 6일 연속 매도세가 잡혀주고 있고요. 연기금이 3일째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투신권 계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꾸준하게 뭐가 개인들의 매도세가 잡힌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개인들의 매도세 잡혀주면서 주가 다시 어떻게 21선 뚫고 가는 요런 포인트. 정말 좋은 흐름이에요. 이 종목 충분하게 전고점 얼마죠? 네, 16,150원인데요. 뚫고 갈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한 2에서 3% 정도 충분하게 수익 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시젠입니다. 오늘 시젠 5% 급등합니다. 정말 많이 갔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저희는요, 모멘텀이 있지만서도 수급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수급창을 열었는데요. 오늘의 수급, 이미 예견됐던 그런 수급이었어요. 예견됐던 포인트였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 투신권의 매수입니다. 자, 투신권 보세요. 며칠째입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언제부터죠? 10월 31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 순매수, 한 달 동안 24만 주,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에서 한 20만 주 사이인데 터진 모양새라는 거죠. 요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차트에서 흐름을 볼 때 박스권으로 계속 요런 모양새가 유지되면서 매수했던 가격대, 요런 포인트 매수했잖아요. 투신현에서. 근데 요까지 내려오니까 그냥 바로 그냥 말아 올리는 겁니다. 그쵸? 쫙 올려버렸어요. 가뿐하게 그냥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아질 순 없어. 올려주는 겁니다. 내일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더 간다면 짧게는 뭐 한 6만 6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문자가 왔는데요. 두 종목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보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66님께서 하이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어제에 비해서 많이 밀렸습니다. 밀린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 쪽에서 들어왔던 그런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오늘부터 해서 공매도가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물량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이지 오늘 거의 마지막으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건데요. 내일부터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간다면은요, 정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22일 날, 유상증자 물량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조정 가능성이 크고, 하락 쪽으로 크고,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상증자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받으셨다면은 단가 낮아질 거고요. 추가 매수를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하십시오. 이 종목은요, 제가 내년 말까지 보는 종목입니다.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IT 종목 중에 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길게 보시고요. 지금의 마이너스 구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문자를 좀 더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답장 주시면요, 제가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2303입니다. 네, 세운 메디칼 보내주셨어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7,000원이세요.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네요. 언제적입니까? 2011년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권리락 발생하는 건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바닥은 확실합니다. 이 바닥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상승한다면 1차적으로 도달 가능한 구간 자체는요, 한 4,000원, 4,200~4,3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000원 정도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4,000원대 초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문자를 주십시오. 좀 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문자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요,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지는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안랩입니다. 오늘 안철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랩입니다. 안랩 오늘 2.7% 마감했습니다. 79,000원. 너무 테마주죠? 수급 없습니다. 네. 제가 포인트로 잡는 거는요, 주말에 아마 이제 신당 얘기가 나올 건데, 모멘텀이 이틀 동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을 단기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테마주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대신에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포인트보다 매수가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요, 69,000원에서 72,000원을 잡고 분명히 대응해 주시고요. 손절가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손절가 67,000원 깨질 시에는 그냥 터치하더라도 손절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져가신다면요, 목표가는 한 78,000원까지 짧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안내 가지고 나와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수익률 드림팀 시즌 1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의 11월 2주차 수익률 현황부터 열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오늘장 팀과 내일장 팀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식으면서 오늘장 팀의 손실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3%의 손실을 팀이 입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꿋꿋하게 예병군 멘토께서 본인 스스로 내가 오늘장 팀의 에이스다 자신있게 지난주에인가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거를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동성 화인텍으로 유일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자, 내일장 팀은 9.9% 팀 수익률을 잘 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5.8% 올랐고 오늘 함께 하실 김선윤 멘토 역시 일진전기로 4.7%의 수익을 거두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3주차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4종목이 있는데요. 전 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면서 4.6%대 1.8%로 여기서는 또 오늘장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입니다. 오늘장 팀의 예병군 멘토 또 내일장 팀의 김선윤 멘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수익률 살펴봤는데요. 이 두 분께서 이제 각 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AS 겸 소감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우리 예병군 멘토님께서 지금 팀 내 에이스로 지금 우뚝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소감과 함께 동성화인텍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예, 제가 에이스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지금 성적입니다. 사실상 동성화인텍이 조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지수 밀리면서 같이 조금 밀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유념해서 봐주시길 좀 당부드리면서 일단 동성화인텍 차트 보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짝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이 구간이 아직도 매수 맥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여전히 유지해 가시면서 손절가를 조금씩 상향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세의 어떤 흐름을 드시는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길게 하시네요. 김선희 멘토께서는. 네, 일진전기입니다. 확실하게 이 종목 지금 잘 갑니다. 목표가 돌파했고요. 2,000표까지 지금 갈 준비하고 있는데 포인트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전기 수급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추천드렸던 포인트가 기관들의 좋은 수급이었는데요. 지금 이틀 동안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 연기금이 이제는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기관이 아니라. 이 종목 더 갈 겁니다. 홀딩 더 하시고요.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2,500원, 7,000원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중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보다 더 좋은 모습 기대를 하고요. 자, 오늘 이 두 분께서 또 대결을 펼칠 종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팀입니다. 예병군 멘토께서 오로라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에이블 CNC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자, 먼저 예병군 멘토께서 완구 제조업체 오로라.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언제적 오로라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오로라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먼저 기업 설명부터 듣죠. 예, 오로라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오로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 오로라 삼장법사 오로라 공주 그겁니다. 근데 이게 만화 캐릭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 사명 그대로 어떤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왕구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금까지 적자가 한 번도 없었다. 요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분명하게. 그 다음에 지금 작년 들어서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싸이의 국내 캐릭터 판권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싸이가 국제적인 가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지금도 그 캐릭터 판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모멘텀을 하나 부과를 하자면 싸이가 바로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 앨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유명한 전설
파격적인 팝 가수입니다. 스티븐 타일러라는 가수하고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음반을 발매 계획 중에 있다는 부분, 그것이 이제 또 이제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63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비해 갖고 49.6% 증가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 뚜렷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부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상 지금 딱 보기 좋은, 그러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바로 균형적인 조정이 들어온 자리, 그러니까 그 조정에 들어온 자리에서 맥점 구간에 와 있는 그런 지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에이블 CNC 싸이 관련해서 또 이런 또 테마가 있을 수 있군요.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예, 오로라는 이제 가격대를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였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폭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걸 바깥으로 좀 살짝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이 가파르게 상승했는 구간하고 길이가 비슷합니다. 그죠? 길이가 비슷하고 조정 들어왔던 구간. 그러면 지금 새로 조정 들어온 구간을 한번 잡아보자면 지금 그 길이가 비슷하면 또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아니냐라고 보여지겠는데, 요거를 또 살짝 바깥으로 드러내 보겠습니다. 그럼 비슷합니다. 그죠? 이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오늘 1850원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요거보다 50원 싼 가격인 1800원에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800원입니다. 12,800원까지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겠고, 손절가는 1,350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렇지만 요 손절가를 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요 1,350원이 깨지면 자 9,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절선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다음 목표가 보시면서 자 요것이 종목이 올라오면 손절선을 살살살살 올려가면서 대응하시면 딱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로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가격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잡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에이블 CNC 저가 화장품 관련 이 테마가 요즘 살짝 숨이 전 같지는 않게끔 죽어 있는데 또 오늘 또 끄집어내서 갖고 오신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직 온 것 같아요. 서서히 좀 관심들을 이제 갖고 계신 것 같고, 기관들이 조금 발빠르게 매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좀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요. 첫 번째 가장 큰 포인트, 이제 화장품, 저가정품 경쟁이 되면서 매출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거의 뭐 올 초부터 해서 계속 화장품 관련주들이 쫙 밀려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된 시점이 온 게 바로 그 연말 뭡니까? 소비 시즌입니다. 가장 많이 또 팔리는 것 중에 뭐 IT 얘기하지만서도 화장품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또 가장 좋은 또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 그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그 서영필 대표가 지금 11월 달 들어서 두 차례나 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12일 같은 경우 7만 거의 3천주 매수를 했고요. 19일 날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5만 1,000주가량을 또 장내 매수해주면서 지분을 29% 이상까지 늘렸거든요. 아마 30% 이상까지는 늘리려는 지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주가 부분 긍정적인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중국에서 3중 전에 이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다시 주가가 상승적으로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들이 커다란 이슈가 되면서 또 시장의 또 기관들이 또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 미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 진출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꼭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차트를 조금 보겠습니다. 차트를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하나가 주봉의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 제가 열어놨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2008년 바닥부터 해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인트 보이십니까? 항상 매년 그래도 바닥권 라인, 이 선 라인을 바닥권으로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가지고 옵니다. 이 포인트 보이시나요? 이 포인트 급등했죠? 이 포인트 역시나
급등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게 되면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나게 되면요. 주가 흐름 자체가 이 바닥권부터 해서 어느 정도까지 50% 그러니까 26,000원부터 해서 5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건 얼마가 되죠? 4만원입니다. 충분하게 조금 크게 볼 때는 4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요 수급 포인트, 요 일진전기네요. AVCNC 보면요. 이 수급 포인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요런 포인트, 연기금 포인트, 투심 포인트 보이시죠? 요런 거 꼭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AVCNC 가격은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있습니까? 네, 저 항상 그냥 시초가 갑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요, 제가 4만원까지는 안 바랍니다. 안 바라고요. 좀 짧게 보겠습니다. 35,000원까지 짧게, 정말 짧게 60일선 라인 잡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 손절가는 31,000원으로 해서 20일선 라인 깨고 내려갈 땐 빠르게 정리하시는 전략 취하신다면 괜찮은 수익이 나는 종목이겠구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AVCNC 그리고 오로라 요즘 들어서 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초점을 좀 덜 받는 기업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더 신경 쓰여서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서 한번 공방을 또 벌여볼 텐데요. 예병군 멘토님. 예. 화장품, 요새 남성들도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기초부터 색조까지 사신다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MC님은 네. 화장품 뭐 쓰시고 계십니까? 화장품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랑콤 네. 에스테로더 쓰고 있는데. 예, 김선인 대표님. 김선인 대표님 뭐 쓰고 계십니까? 저는 일절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요. 예. 저는 향수만 쓰고 있습니다. 예. 향수 어디 걸 쓰시는지? 향수 또 얘기 됩니까? 네. A 뭐라는 향수 일단 쓰고 있습니다. 네. AVCNC 향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외국 아니고.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VCNC 향수.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예. 예, 저는, 굉장히 고가 브랜드의 명품 화장품을 쓰고 있습니다.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어디 거를 쓰십니까, 혹시? SK2를 쓰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남성들도 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네.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AVCNC에서도 남성 화장품이 나오는 게 있는지, 그리고, 미샤라는 브랜드가 너무 저가 브랜드다 보니까, 저가 브랜드 공략은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회사의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크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도 저가로 계속해서 어떤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이 저가 브랜드 쪽에서 너무 심해지진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AVCNC는요, 남성 화장품이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약간 조금 미샤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주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해서 크게 좀 확장하는 게 사실이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샤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체코 쪽에다가 또 체인점을 늘어주면서 확실하게 그쪽 시장을 넓히는 중이지, 남성 브랜드로 매출이 있긴 있는데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그냥 접어두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이제 AVCNC 같은 경우가 크게 주가에 반등을 주는 포인트 자체가 남성 쪽 말고 오히려 여성 쪽으로 해서 미샤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근데 약간 걱정인 것은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저가 브랜드의 부분, 그 부분은 근데 사실 중국 쪽에서는 국내 페이스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페이스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미샤랑 여러 가지 국내 화장품들이 진출돼 있잖아요. 그 화장품들이 중국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옛날에 썼던 미국제나 일본제 같은 그런 품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자, 이 고가의 이제 화장품을 쓰시는 예병군 멘토 대 전혀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김선인 멘토와의 대결인데, 근데 피부 상태는 좀 김선인 멘토께서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원래 화장 많이 하면 피부는 좋지 않습니다. 예. 담배를 먼저 끊으셔야 될 것 같기도. SK2 일본 건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은 괜히 안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제가 예, 저에게 맞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 또 김선인 멘토께서 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싸이가 아직 그 신곡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안 했습니다. 항상 이게 오로라 주가 차트, YG 주가 차트, 그다음에 DI 주가 차트 보면은 싸이 신곡 발표하다 보니 주가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예. 굉장히 요동을 치는데, 20일부터 오늘부터 해서 24일 동안 싸이가 콘서트를 합니다.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 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신곡 발표에 대한 얘기가 조금 꺼낼 것 같긴 해요. 아마 뉴스거리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저도 크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요, 주가 급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실망감으로 인해서요. 콘서트 때 얘기가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리스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대응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주가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분명히 시청자분들께서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손절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냐 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전체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동을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착안해서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싸이가 콘서트 때 또 깜짝 게스트가 등장하게 되면 신곡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본다면 모멘텀 충분히 있고 실적 성장세 뚜렷하고 이만한 종목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공방을 벌여봤습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소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상, 공방을 좀 벌일 만한 시간이 모자라서 좀 살짝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이 종목에 대한, 검증과 또 수익률 등등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종목이 딱 튀어나왔을 때는 의외로 거기서 이게 진짜 비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 돌리기 전에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예병군, 김선현 두 분 멘토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는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자, 이상로 멘토의 포트를 열어보겠습니다. 11월 2주차부터 보죠. 네, 지금 마이너스 0.4%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3주차의 진격 포트인데요. 매수가 미도달한 메일유업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잘 달려봐야 될 텐데 아마 오늘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0.1% 가까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시가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빠진 모습이었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 안정성 자체는 확보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전히 손절가 자체만 확실하게 지켜준다면야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더 노릴 수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장기성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상당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차익 실현 그리고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오늘 0.8% 그리고 코스닥이 0.2% 정도 빠졌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은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우리를 또다시 크게 설레게 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 가지 종목군들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 서브마린부터 보이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KT 서브마린,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하단에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상당히 밀접한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 3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45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92.7%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실적을 발표했던 날이 이 정도였죠. 그러면 이 지점 자체를 지금은 저점으로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패턴을 그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러나 지금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KT 서브마린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보기 전에 우리 종목 상담 한 개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T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KT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48번님이 KT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냈습니다. KT 어제 방송을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자, 제가 KT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은 관망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또 나네요. 지금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에 파셔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시는 건 조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배당에 관한 부분도 물론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성장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좀 더 부족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군 지금 상단에 있는 33,300원 이 자리 자체를 돌파하는 것을 꼭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648번님이 보내셨는데 이분한테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어설픈 자리에서 사게 되면 몸과 마음이 고생하게 되죠. 그래서 걱정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자리에서 사지 말고 차라리 올라가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관망을 하는 그런 KT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텍이라는 종목군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로엔케이가 또 눈에 띄네요. 로엔케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2일로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자, 로엔케이 오늘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자, 적자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각하겠다라는 부분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 로엔케이는 여전히 실적은 안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은데 또다시 추가적인 상장을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한다. 위기에서 한 번 더 모험, 위험수를 한 번 더 초강수를 두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상승에 대한 부분 20일선이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은 우리가 쫓아가기는 좀 더 힘든 자리, 그래서 하단 자체의 지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생각보다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로엔케이 차트 점수 좋게는 못 드리겠습니다. 3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도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도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코텍 4%대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코텍이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죠. 제가 추천해서 올랐던 건 아니었고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코텍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카지노용 모니터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카지노용 모니터, 국내에는 매출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본과 미국에서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지금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카지노용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텍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당연히 또 3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 4분기도 좀 더 긍정적인 업황이 기대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
14,000원대가 저점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상단에 있는 이런 20일 이평선 자체를 저항 구간으로 보시기 전에 지금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신 전략이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라올 때 파동 자체가 상당히 여러 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상당히 많았던 패턴인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도 크게 조정 파동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상단 패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인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도 많은데요. 다우 데이터가 오랜만에 올랐기 때문에 다우 데이터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개미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다우 데이터인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음봉이 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번에 양봉을 분포를 했죠. 내일 생각을 하겠죠. 갭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내려왔던 물량보다는 지금 위에 올리는 물량이 현저하게 적다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만약 내일 갭 상승을 해서 4,5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4,500원 자리를 매수 권역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그런 방법도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격대 4,500원 선이 가장 중요한 맥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스타병 코리아하고 합병권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되돌림 파동이 존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과매도를 긋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대는 4,500원 선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차트 점수 이것도 저것도 내일 확실히 돼봐야 한다. 그래서 50점 드리겠고요. 가치 점수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군 공략해 볼지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SKCNC라는 종목군을 좀 추천을 해 드리겠는데요. 드디어 신고가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아침에 증시 미스터리를 통해서 이 종목군 오늘 신고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신고가를 좀 달성했고 아직까지도 갈 길은 너무나 멀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SKCNC가 뭐 하는지 아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건데요. SKCNC 바로 IT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겪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기업의 네트워크망을 관리하는 업체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정부 규제로 인해서 일감 무너지기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대기업인 SKCNC는 타격을 받는 듯 했지만 매출은 아직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2013년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죠. 바로 보안 서비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통 서비스를 다시 한번 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지금도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떼어본다면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속해 봤을 사이트, 그리고 요즘도 여자분들도 상당히 접속을 많이 하는 사이트 바로 SK엔카입니다. 자, 중고차에 대한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수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미국과 유럽에 기대할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수출하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시장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SKCNC 여러 가지의 기업적인 그리고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실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신고가 행진을 벌일 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SKCNC 차트 점수 무려 9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권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는 시세를 뽑아낼 일만 남았죠. 그리고 가치 점수도 9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업황은
지금 상당히 테마군 이루는 종목군이 없죠. 개별 전형적인 개별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20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계금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제가 연계금이 산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에는 바로 연계금이 투입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12만 5천 원대를 매수가로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3만 1,000원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2만 원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하루를 달려왔습니다. 시장이 빠져서 고민이십니까? 고민은 서울경제TV와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들 연락 주시고 종목 상담도 영원히 열려 있을 거고, 자, 내일 SKCNC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한번 기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NC 진격 앞으로!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